그럼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특히 첨단 제품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 결국 데이터와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LB인베스트먼트의 구중회라고 합니다. 저는 고대에서 재료공학 석사, 학부 석사, 그다음에 종합상사와 대기업의 사업기획 일을 했었고요. 반도체 엔지니어를 하다가 벤처 캐피탈을 알게 돼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22년 차고요. 한 과거 10년은 주로 하이텍, 딥텍 중에서도 반도체 LCD 같은 분야를 했고, 지금 후반에 있어서는 주로 융합 분야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이런 딥텍, 하이텍 분야를 하고 있는 벤처 1그룹장과 올해부터 중국 투자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LB는 1996년에 LG 벤처 투자로 LG전자 자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독립을 해서 명실공히 글로벌하게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국내 투자에 약 500개, 한 1조 이상을 투자했고요. 한 100여 개의 회사를 국내 코스닥을 포함해서 싱가포르, 나스닥, 여러 해외 시장까지 상장을 한 대표적인 한국 벤처 캐피탈입니다. 다른 회사도 뭐 전략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초기부터 발굴해서 후속 투자를 꾸준히 해서 회사의 밸류업을 해서 유니콘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회사만의 좀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B는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미국의 크라이너 퍼킨스라는 회사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을 회사 설립하고 거의 유사하게 미국 사무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해외 시장이 어딜까 해서 중국을 상해 시작하면서 07년부터 저희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13년 차 되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뭐 회사마다 투자는 다르지만 벤처 캐피탈이 전체 10,000개, 외자계가 약 2,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벤처 캐피탈 전략은 중국에서 제일 성장하는 산업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탑다운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런 결과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IT 서비스, 뭐 모바일 서비스 같은 또는 이커머스, 그 다음에 컨텐츠 분야. 그래서 그런 분야를 투자해서 성과를 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탄탄이라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디오 커머스 하는 PP스트림, 그 다음에 유유촌, 중국에는 한국에는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웹 서비스 회사가 약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두 회사 다 바이두의 M&A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탑다운 분석을 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M&A나 엑시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모태펀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같이 이 스타트업의 붐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VC라는 게 예전에는 심지어 사채업자로도 평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처럼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자이자 파트너인 것들이 이제 자리 잡혔고요. 그 뒤에는 바로 이제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돈을 주는 주체나 뭐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선진화돼서 결국 업계가 투명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면 수익성도 나고 신뢰도 됐고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소위 LP나 일반 투자 기관까지 전달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들이 더 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모태펀드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향후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선진화 시스템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측면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중국은 이 하드웨어나 하이텍 분야만 접목을 하자면 2000년 초반에도 그렇게 발전 안 했는데 중국은 집중적으로 하드웨어를 많이 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말로는 뭐 중국어로는 이제 션전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선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소량 생산을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매니팩처러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SMT나 뭐 PCB를 뜬다고 그럴 때 뭐 한 100장에서 10장짜리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 세계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만 본다 그러면 현재 중국보다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과연 이런 제조업 분야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중국을 생산 기지로서 쓰는 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났고요. 그럼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투자했던 더웨이브톡이나 뭐 비트스앤 같은 경우는 레이더 센서, 그 다음에 레이저 센서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추구하는 거는 단순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에서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이게 커져야지 글로벌 진출이나 또 하드웨어만 갖고 있는 약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는 하나의 센싱 내지는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수단이라면 이 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시장이 글로벌하게 확장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비싼 제품만 납품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확보, 그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의 구성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회사도 교통 데이터와 수질 데이터라는 것을 타겟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따로, 하드웨어 따로,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따로, 그 다음에 인공지능 따로지만 이제 인공지능만 예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아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지금 아주 기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들과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들끼리 교류를 해서 프로덕트 또는 플랫폼 또는 하나의 비즈니스 커넥션 내지는 비즈니스의 이 스트럭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 단독 회사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회사들, 중국의 많은 회사들은 이미 하드웨어를 하지만 예를 들면 샤오미 같은 예를 들면 샤오미의 전국적인 목적은 하드웨어를 잘 파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 체계를 굉장히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를 하나 갖고 있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윈윈 관계를 만드는 구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회사를 설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의 모토라고 그럴까? 저희 회사가 LB잖아요. 원래 영어미는 Look Beyond, 미래를 보다라는 게 저희 회사에 이제 담겨 있는 철학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의 철학이 컴퍼니 투 벤처스라고 해서 파트너로서 회사와 같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회사에 투여하는 시간을 많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한 회사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투자회사에 투자해야 될 시간을 상당히 많이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 철학은 뭐 심사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특히 딥텍, 하이텍 분야는 뭔가 엣지가 있는 그 다음에 기술의 깊이가 있는 회사를 기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의 뭐 캐릭터라 할까 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림이 비전이 명확하고 특히 케미스트리나 사람에 대한 팀워크가 잘 돼 있는 회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투자하면서 제 개인 철학으로서는 예전에 투자했던 제조업체 중에서도 뭔가 그림이 명확한 비전이 굉장히 저게 될까 하지만 자기네 소신이 명확한 회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회사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심사역이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일단 굉장히 많이 하도록 원칙을 삼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필요로 한 인프라들, 예를 들면 회사가 필요한 법무, HR, IPO, 당연히 제일 중요한 후속 펀딩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디어라든지 회사가 필요한 전략 파트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LG하고는 현재 지분 관계는 없지만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서 LG나 GS나 LS 같이 SI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어느 다른 VC보다도 적극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이슈라든지 AI나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때까지 저희가 투자했던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뭔가 좀 더 융합적인 요소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하는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특히 예전에 신재생 에너지가 한때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의 대상이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투자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여러 국가들이, 특히 선진 국가가 느끼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경제 같은 분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전부 다 수소 시장을 뛰어들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회사들, 스타트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IR 자료를 만드시거나 피칭할 때 저희가 자료 측면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포인트지만 대부분 하이테크 회사들은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못한다 그러면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시장의 고객의 반응이 어떤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R 자료 때 반드시 넣으셔야 될 게 캐시플로우 이슈입니다. 특히 초기 회사는 내가 이 기술 가지고 돈을 그냥 무장적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소위 번레이션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는 고객,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캐시플로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IR 자료에 담고 PT 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나 요즘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IT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과거 2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산업이 발전하고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최근에 그 커창판이라고 하는 상해의 코스닥 같은 회사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바로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회사의 그림을 잘 그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섹터, 데이터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전체 회사가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 BM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들어가는 자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유치합니다. 투자 유치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투자 유치의 모든 것 한국 벤처 투자에서 확인하세요. 네. 예.